여러분, 어릴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엄마 얼굴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고 햇빛에 바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혼자 반짝반짝 빛납니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별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 죽은 어머니를 마음속에 별처럼 띄워놓고 살다가 그 별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미워하는 방식, 그리고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아프고도 복잡한지 조용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작품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었다는 말이 여기서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어머니는 사라졌지만 아이 안에서는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아이에게 어머니는 단순히 돌아가신 엄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현실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그럴수록 더 죽은 어머니를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그리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든 성 같은 겁니다. 아이 혼자 지키고 싶은 성,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성. 그런데 그 성을 말 한마디가 툭 건드립니다. 어느 날 아이는 밖에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동네의 한 노파가 아이의 누이를 보고 죽은 어머니와 닮았다고 말하는 순간을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 마음속에선 아주 간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안 돼. 그게 끝이에요. 아이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예쁜 사람이고 고운 사람이고 별처럼 멀고도 반짝이는 존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이로 향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눈의 누이는 아이 마음속의 그 어머니와 겹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누이는 투박하고 못나 보이고 어딘가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누이를 누이로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흔들어 놓는 존재로 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신성한 존재가 되어가고 누이는 점점 더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는 누이를 미워하는 이유를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원래 그렇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싫어. 기분 나빠. 그 말이 듣기 싫어. 그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이는 아이를 챙겨요. 사실 누이는 계속 아이를 챙깁니다. 먹을 것을 건네고 살가운 마음을 표현하려 하고 어떻게든 아이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손길을 받지 않아요. 받는 순간 자기 마음속 어머니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이가 주는 친절이 아이에게는 따뜻함으로 들어오지 않고 침범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확 꺾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누이가 웃거나 말을 하다가 아이 눈에 누이의 잇몸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이에게는 그게 결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 마음속에서 증거처럼 딱 붙어버립니다. 봐, 저건 아니야. 내 어머니는 저렇지 않았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누이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안에 어머니의 얼굴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누이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노파에게 가서 어머니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어머니는 예뻤다고, 자기 어머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기듯 말합니다. 이 장면이 참 묘해요. 아이는 사실 확인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해주면 어머니는 다시 별처럼 반짝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행동은 누이를 공격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지키려는 몸부림이기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누이가 만들어준 각시 인형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인형은 원래 사랑의 형태잖아요. 누이가 아이에게 주는 작고 조심스러운 정의 형태. 그런데 아이는 그 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건 단순히 인형을 버린 게 아니라 누이의 마음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는 더 날카롭게 행동합니다. 누이가 건네는 것을 버리거나 손길을 뿌리치거나 일부러 모질게 굴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이가 업고 있는 어린 동생에게까지 심술을 부립니다.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는 나쁜 애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편함을 어디로든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누이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싫다. 그 말이 싫으니까 그 말을 꺼내게 만든 누이가 싫어지고 그 누이를 감싸는 집안의 분위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 어머니조차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는 더 강하게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니는 예뻤다.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완벽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을 붙잡는 아이에게 시간이 흘러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은 늘 한 가지를 가져옵니다. 비교할 대상. 아이는 자랍니다. 14살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이 앞에 뒷집 계집애보다 더 예쁜 소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쁘다는 말은 아이에게 아주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를 만나게 된 순간 아이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 이런 얼굴이 세상에 있었나?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이 소녀는 아이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보통이라면 이 장면은 첫 설렘처럼 번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별은 그 흔한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입맞춤을 받고 이상하게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프고도 현실적인 지점이에요. 아이는 설레는 법을 배우기 전에 그리워하는 법부터 배웠거든요. 어머니의 자리라는 건 너무 커서, 너무 밝아서 어떤 누군가 그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비교당하고 그리고 반드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예쁜 소녀의 입맞춤에서 가슴이 뛰기보다 어머니와 다르다는 점을 느끼고 그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장면은 아이에게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아이에게 어머니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예쁨도 현실의 접촉도 그 별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어쩌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 세상엔 어머니 같은 예쁨은 없다. 어머니는 유일하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별이 더 커지고 더 멀어질 때 집안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누이가 허락 없이 남자를 만났다는 일이 드러나고 집안은 뒤집힙니다. 아버지의 꾸짖음이 나오고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누이는 몰려붙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누이가 잘못했다는 분위기에 자기도 편승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더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이름이 이런 소란 속에서 거칠게 불리는 것 같아 싫다. 그러니까 아이는 누이를 미워하는 이유를 또 하나 더 얻게 됩니다. 누이는 이제 어머니의 별을 흔들어 놓는 사람일 뿐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건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극단적인 충동까지 가게 됩니다. 누이를 강물 쪽으로 끌고 가 치마로 싸서 넣으려 하는 생각, 그 무서운 순간.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의 충동보다도 그 상황에서의 누이의 태도입니다. 누이는 끝까지 아이를 원망하는 방식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죠. 누이는 아이를 붙잡아 흔들지 않고 아이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처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 순간 아이는 멈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아이의 악함이나 누이의 선함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이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곳까지 갔는지 눈앞에서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누이는 결국 떠날 준비를 합니다. 시집을 가게 되죠. 시집 가는 날, 누이는 동생을 찾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에게 미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동생을 보고 싶어 하고 동생을 챙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이는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조용한데 정말 날카롭게 아픕니다. 아이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회피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누이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 했던 일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 만약 누이의 눈을 보면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다는 자기 변명이 부서질까 봐. 그래서 아이는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이의 마음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져요. 아이의 마음에 남는 건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는 예전에 땅에 묻어버린 헝겊 인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파봅니다. 하지만 인형은 썩어서 이미 형태가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이 너무 선명하죠. 그때 아이가 묻어버린 건 인형만이 아니었고 누이의 마음도, 누이와의 가능성도, 그리고 어쩌면 아이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따뜻함도 같이 묻어버린 겁니다. 아이에게 누이는 그때는 거슬리는 존재였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의 제목이 되는 장면, 별의 장면이 옵니다. 아이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 눈물 속으로 별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른쪽 눈의 별은 어머니의 별이고 왼쪽 눈의 별은 누이의 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데도 아이는 그 왼쪽 눈의 별을 끝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깨달았으니 이제 화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아직 어머니를 유일한 별로 붙잡고 있고 누이를 그 별자리에 넣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게 그리움이 만든 고집이고 상처가 만든 방어고 어린 마음이 가진 완강함이죠. 그래서 결말은 완성된 화해가 아니라 미완의 성장으로 남습니다. 우린 그 미완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마음도 미완이니까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너무 빛나게 만들어두면 다른 사랑은 들어올 자리가 없고 이미 곁에 있던 사랑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니까요. 별은 그걸 아주 조용하게 보여줍니다. 크게 울부짖지 않고 교훈처럼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아이의 눈을 따라가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비틀리고 어떻게 아파지는지를 별빛처럼 차갑고도 선명하게 남겨요. 여러분, 이 작품을 다시 떠올리실 때 그냥 누이를 미워한 아이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 그리워서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지키려다 다른 사랑을 다치게 해버린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한 번쯤은 비슷하게 지나치는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